안녕하세요. 역사 진아름 선생님입니다. 이번 특강의 주제는 역사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여러 문화 콘텐츠들, 역사 영화, 드라마, 만화, 소설, 기타 등등의 문화 콘텐츠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역사를 공부하게 되었을 때 여기에서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재미있게 여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역사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자, 하지만은 여러분은 미처 눈치채지 못하는 부분일지라도 역사를 소재로 해서 문화를 창작하는 크리에이터는 많고 많습니다. 설령 드러내놓고 역사 소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역사에서 모티브를 딴 등장인물, 사건, 여러 가지 장면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예를 들자면은 한창 인기를 끌었던 왕좌의 게임. 중세 유럽의 장미전쟁 시대를 너무나 잘 그리고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용이 들어가고 상상 속의 동물이 들어가면서 더욱더 매력적인 작품이 되었지만은 그런 시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즐길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아쉬운 일이고, 역사는 재미없다, 암기 과목이다라는 선입견 때문에 역사의 이런 재밌는 점을 보지 못하고 등을 돌리는 것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추천도 있었지만은 선생님이 바로 이 특강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한국사를 중심으로 시대별로 하나씩만, 물론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추천할 만한 역사 컨텐츠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배우는 시대라고 하면은 선사시대가 있겠죠. 그런데 선사시대는 역사 이전의 시대라서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유물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참고할 만한 컨텐츠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상당히 고전 작품인데요. 불의 검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딱 봐도 굉장히 오래된 만화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작가 자체가 역사에서 소재를 따와서 멋있는 드라마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작가예요. 상당히 경력이 오래된 작가입니다.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 불의 검은 불로 벼리는 검, 바로 철의 발견을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의 대립, 남성과 여성의 대립, 다양한 대립과 화해를 가지고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작품입니다. 사실 소재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이것도 역사의 분명히 한 부분이죠. 폭력이라든가 성폭행이라든가 그 전쟁. 하지만 이것도 분명히 역사의 한 부분이고, 그것을 드라마틱하게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크리에이터의 힘이라는 거겠죠. 추천하는 바입니다. 요즘은 전자책으로도 나오니까요. 그리고 삼국시대로 가보면은 이때를 그리고 있는 드라마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상당히 흥미롭게 본 것이 바로 이 선덕여왕입니다. 이 작품이, 이 드라마가 방영되었을 때는 가운데 보이는 선덕여왕보다 그 왼쪽에 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 미실이 더 주목받는 등장인물이었어요. 이 미실은 우리가 아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같은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아요. 화랑세기라고 하는 역사책에 나오고 있는데, 이 화랑세기가 정식 역사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지금도 역사학자들이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화랑세기에 실려있는 향가, 신라시대의 시, 그리고 신라시대니까 가능했던 여러 가지 특이하고도 충격적인 풍습들, 이것을 보면은 현대인들은 생각하기 어려운 시대를 그린 건 맞는데, 다만 정말로 뜬금없이 나왔고, 이 역사 자료가 발견되는데 수상한 상황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이것을 발견했다고 말하는 박종화라고 하는 분이 원래는 소설가였기 때문에 이분이 소설로 쓴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이러한 논란도 찾아보는 것까지 포함해서 선덕여왕은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비록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과서에 적혀있는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멀겠죠. 하지만
야사나 아직은 진짜 역사책이라고 인정받지 못한 책이라도 활발하게 받아들여서 문화 창작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역사 콘텐츠의 특권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걸 여기에 있는 걸 진짜 믿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역사 선생님으로서는 화가 나는 일이겠지만요. 삼국 통일 전쟁을 주제로 한 작품은 선생님이 오랫동안 추천해 왔지만은 황산벌, 평양성이 있습니다. 이 두 작품의 매력은 굉장히 개그스러운 묘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삼국의 대립과 나아가서 당나라의 개입에 대해서 진지하고 절망적으로 그리려면 얼마든지 그릴 수 있었겠지만은 사투리로 지역색을 표시하고 아주 코믹한 연출을 많이 넣음으로 해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영화 작품을 탄생시킨 것이죠. 자, 고려시대로 가보겠습니다. 고려는 사실 논란이 상당히 많은 시대입니다. 우선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한 대표적인 작품 기황후가 있는데 주인공을 정말로 매력적으로 그려놨지만은 매력적으로 그리는 것 자체가 역사 왜곡이다. 왜냐하면 기황후는 고려로 치면은 고려를 팔아먹은 매국노요. 몽골의 입장에서는 몽골을 멸망시킨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포부가 크고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그려놨죠. 비슷한 사례로 천추태후라는 드라마도 있어요. 추천하는 컨텐츠가 아니네요. 어쩌다 보니. 고려 초기에 권력을 쥐었던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인데 역사에서는 바람도 피고 왕건의 손녀로서 권력을 쥐었지만 바람도 피고 권력을 멋대로 휘두르다가 쫓겨난 여성인데 이렇게 고려가 대제국이 되도록 노력한 여성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갭은 어떻게 된 것이냐? 사실 고려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좀 특별할 정도로 여성의 권력이 강한 시대이긴 했어요. 이 천추태후나 기황후뿐만이 아니고 몽골에서 온 고려의 왕비들도 상당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런 특이한 시대니까 현대의 의식에 맞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현대의 여성의 권리에 대한 개념과 고려시대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돼요. 그런 교훈으로서 추천하진 않지만은 언급해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매력적인 시대라고 하면은 바로 이런 시대라고 생각해요. 한 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서는 시대. 우리나라에서는 나말 여초, 신라말 고려초, 그리고 여말 선초, 고려말 조선초. 그 중에서도 여말 선초가 상당히 매력적인 시대인 것 같아요. 이 여말 선초를 그린 작품이 바로 육룡이 나르샤. 상당히 보시다시피 아주 패기만만한 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고려를 멸망시키려는 사람들, 고려를 지키려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덧붙여 이 특이한 제목은 곧 소개할 뿌리 깊은 나무와 더불어서 조선 건국을 찬양하는 시, 그것도 훈민정음으로 쓰여진 시, 용비어천가의 한 구절입니다. 1장, 2장이 이렇게 되는데요. 해동, 바다 동쪽에 육룡이 나셔서 나르샤, 일마다 하늘에 복이 시니. 그러므로 옛날에 성인이 하신 일과 그 권력을 합친 것처럼 꼭 맞으셨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려 꽃이 좋고 열매가 많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아니 그쳐서 내가 되어 바다로 가노니. 고려말 조선초 여러 이 조선을 공부한 사람들이 기반을 잘 다져서 조선이 앞으로도 장구하게 이어질 것임을 기대하는 시이고 사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화권위 같은 아시아에서는 500년간이나 왕조가 이어진 일은 굉장히 드물어요. 이건 또 역사 얘기가 돼버렸는데 컨텐츠로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육룡이 나르샤는 상당히 독특한 캐릭터를 많이 묘사함으로 해서
이 여말선초의 긴장감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어지는 뿌리 깊은 나무. 이 뿌리 깊은 나무가 사실 먼저 방영된 작품인데요. 육룡이 나르샤가 방영되었을 때 뿌리 깊은 나무의 프리퀄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죠. 이 한석규 배우가 연기한 세종대왕이 상당히 파격적인 캐릭터였고, 한글 창제에 대해서 국가는, 이 뿌리는, 국가의 뿌리는, 조선이란 나라의 뿌리는 무엇이냐? 백성이냐, 왕이냐, 그리고 사대부냐? 이러한 다양한 생각들을 교차하게 잘 묘사한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웹툰으로 조선 왕조를 한번 본다면은 바로 이 조선 왕조 실톡이 정말로 추천할 만한 내용이죠.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인터넷 웹 대화법으로 조선 왕조의 다양한 사건들, 특이한 사건들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조선 왕조는 사실 역사 자료가 굉장히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콘텐츠를 창작하려는 사람들이 도움도 많이 받지만은 자유도 비교적 없는 시대이긴 해요. 그게 이 조선이라는 시대의 특이한 점인데요. 어쨌든 간에 역사 자료를 충분히 활용함으로 해서 조선 왕조 시대를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탄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선 왕조 실톡은 주요 사건들,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이 조선 왕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공부하고자 한다면은 오히려 박시백의 조선 왕조 실록이라고 하는 만화를 여러분이 한번 쭉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왼쪽에 태조 이성계부터 시작해서 제일 오른쪽에 대한제국의 순종까지 조선 왕조의 발전과 몰락을 정말 한눈에 볼 수 있는 일종의 가족 사진이 되겠네요. 여러분이 오래 배웠던 근대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선생님이 이미 추천한 바 있죠. 독립운동가 백인의 에피소드를 웹툰으로 그린 독립운동가 웹툰. 특히 우리 성남시에서 여러분이 있는 이 성남시에서 지원을 해서 만들어진 웹툰 프로젝트로 이것에 대해서 대회도 많이 있고 소개도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제대로 학교에 나와서 공부를 했다면은 좀 더 이걸 가지고 수업도 만들 수 있고 재밌게 보낼 수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선생님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100명이 목표인 만큼 진짜 많아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특이하게 그려지는지도 한번 볼만한 내용이고요. 영화, 이 근대를 그린 영화는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오른쪽 암살, 그리고 왼쪽 유관순의 이야기를 담은 한거, 진지하고 우울한 내용이 이 근대 시대에 많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 사진으로는 소개하지 않겠지만은 이 일본이 만주에 진출하면서 만주 웨스턴이라고 해요. 미국의 서부 영화를 만주를 배경으로 해서 어레인지하거나 패러디한 좋은 놈, 이상한 놈, 나쁜 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것도 배경으로 따지면 근대는 맞아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게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우울한 시대였지만은 근대라는 시대도 이렇게 코믹하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릴 수도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선생님한테 줬었습니다. 표지는 굳이 안 붙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추천할 만한 멋진 드라마가 있어요. 바로 녹두꽃입니다. 동학 농민운동을 그린 내용입니다. 이 작품은 선생님이 정말 감명 깊게 본 것이 여러분이나 선생님이 사실 단순하게 역사를 보면은 역사의 구도를 너무 단순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동학농민운동 때 농민군은 착하다. 일본군은 무조건 못됐다. 그런데 정말 그럴 것인가? 물론 100% 그러한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은 동학군 중에서도 다양한 사람이 있었고 동학군에 맞선 사람들도 다양한 사람이 있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원맨 드라마가 아니고 우리나라 이 땅에 살았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다양한 군상의 드라마, 여러 사람들의 드라마, 대중의 드라마를 표현했다고 해서 정말로 훌륭한 작품인데 이것이 많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일본으로 진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 동학농민운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도 선생님은 상당히 궁금한 편입니다. 세계사는 추천할 게 없느냐? 세계사에서 추천할 만한 드라마나 영화나 얘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예, 절대로 이번 시간 내에 끝낼 수 없습니다. 벌써 15분 지나고 있는데 요즘은 이어포드도 15분 이상 수업은 받아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나는 세계사 안 배울 거다. 동아시아사 배울 거다라든가 나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세계사 안 배운다. 얼마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상식은 민주주의라든가 의회정치라든가 인권이라든가 많은 개념들은 세계사에서 결국 나왔어요. 우리나라 역사가 세계 역사와 공명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대립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지금의 시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여러 개념들, 우리 삶을 지배하는 여러 개념들이 결국에는 세계사에서도 큰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 세계사를 알아야 상식을 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으며 이런 식으로 역사 시간에 국사 시간에 세계사를 공부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우리 역사가 동떨어져서 발전한 건 아니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은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특강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후련해서 한숨을 쉬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중학교 역사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3학년 학생들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고등학교나 또는 자신의 새로운 진로를 찾아갈 때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르지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졸업 축하합니다. 마지막까지 활동하고 나가세요. 감사합니다.